자,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도 실제로 가동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최근에 글로벌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좀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일단 전력망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요. 이를 통해서 연결 지연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좀 막대한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고 발전소에서 좀 그에 맞는 전력을 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송전망이라든지 배전망 같은 이제 전력망 인프라가 좀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 신규 전력 수요를 좀 바로 연결하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좀 데이터 센터라든지 청정 에너지 발전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기까지 대략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속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발전소도 급증을 했지만 이를 이제 송전망에 연결하는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력망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송전선이나 이제 변압기 같은 핵심 인프라 건설에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장비 공급망 부족까지 좀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산업 상황 자체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전력 공급 불안이 좀 증가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북미와 또 유럽에서는 전력 용량 요금이 좀 급등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운용 부담까지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이 부족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량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어마어마한 수준인가요? 네, 엄청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약 415 테라와트시로 추정되면서 이는 전 세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5%나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높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렉당 50에서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해 기존 데이터 센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지금의 2배가 넘는 약 945 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두 나라의 데이터 센터 전력 증가는 전 세계 증가분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끊임없이 돌려야 하고 또 이 서버를 냉각하는 데 전기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전체 사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급히 마련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데이터 센터가 한두 개 생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 고효율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액침 냉각 같은 좀 첨단 냉각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전력망 솔루션 같은 기술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AI 기술은 이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AI를 구동하는 이제 연산 능력이라든지 뭐 HBM 같은 이제 반도체 기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막대한 전력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AI 선도 국가로 좀 자리매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전력 비용 절감 기술 같은 부분에서 앞서가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산업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큰 모멘텀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앞으로 좀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요. 투자 수요 역시 앞으로 꾸준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전력을 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고효율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전 살 때도 이 소비 등급을 보고 있잖아요. 소비효율 등급을 보고 있잖아요. 이 네. 고효율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좀 덜 쓰는 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전기를 덜 쓰도록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 중인데요. 프로세스나 이제 반도체가 전력을 덜 쓰면서도 성능은 좋아지도록 개선하고 있어서 전력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AI 반도체 연산 성능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는 전력망만 키우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함께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고효율 반도체 이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배 그리고 ESSD 1.8배 이런 구체적인 제품별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좀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 센터용 저전력 메모리 제품이라든지 뭐 AI 컴퓨팅에 최적화된 저전력 디램 모듈을 좀 개발을 하면서 관련 기술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제 AI 반도체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 요소가 있는 이제 칩넷 기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네. 칩넷은 이제 기존 단일 칩 구조랑 다르게 뭐 CPU와 GPU 같은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칩을 하나의 칩의 좀 레고 블록처럼 그렇게 좀 연결하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HBM과 결합된 구조로 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AI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이라든지 또 과도한 전력 소모 문제를 동시에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이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모자이크라는 브랜드로 칩넷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열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요. 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만 개의 서버가 24시간 좀 가동이 되면서 정말 진짜 많은 전력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연산 장치가 좀 천문학적인 분량의 AI 데이터를 좀 연산을 할 때 그 내뿜는 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발생되는 열을 좀 제어하지 못하고 장비 성능이 좀 저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버가 오류되는 상황까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좀 냉각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버 냉각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203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1조 원 정도로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좀 발생되는 전체 비용 중에 대략 한 40% 정도 이상이 현재 이미 냉각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냉각 비용만 어느 정도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혀줄 냉각 방법 역시 좀 효율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됐다고요? 네, 고성능 GPU 서버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기존 공냉이나 순행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하고 더 뜨거워진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산업계는 기름에 담궈시키는 발상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버 등 전자기기에 발생하는 열을 특수 전력 냉각류를 통해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차세대 냉각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물에 담그듯 열이 나는 장비를 특수 윤활유에 담궈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히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기존 방식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외에도 발열을 잡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액침 냉각 기술 다양한 분야로 좀 퍼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이미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뭐 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발열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술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과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안정성과 충전 속도를 동시에 좀 확보하기 위한 액침 냉각 방식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밍 PC라든지 뭐 GPU 활용도가 높은 그런 환경에서도 액침 냉각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액침 냉각 기술이 앞으로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칩넷 같은 경우에도요. 데이터 센터 외에 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데요. 칩넷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좀 서버라든지 뭐 HPC용 프로세서에서 자리 잡은 좀 구조적인 혁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MD나 뭐 인텔 그리고 TSMC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제품에 칩넷 아키텍처를 좀 도입을 하면서 전력 효율과 또 성능 확장에서도 좀 효과를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좀 모바일 기기라든지 뭐 자율주행, 더 나아가서는 항공우주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좀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액침 냉각 기술 어떤 기업들이 좀 연구하고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데이터 센터와 이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의 냉각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CNS, SK, M무브 등이 액침 냉각 기술 연구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는 인텔, 셀, 에네오스 등이 들 수 있는데요. 액침 냉각 시장은 2022년도 3억 3천만 달러에서 2032년에는 21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2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AI, GPU 서버 등 고열 밀착 환경에서 냉각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대기업들이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인텔은 7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GRC와 함께 액침 냉각 기반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정유사들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액침 냉각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KN솔, G2파워 등 회사가 액침 냉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서우 자문역의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너지 효율 관련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3위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에너지 효율 관련주 탑3 리포트 이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를 연산이라든지 뭐 저장, 뭐 통신 이런 좀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좀 기능별로 쪼개서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이제 방식인 칩넷 구조에서 핵심적인 패키징 공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지난 상반기에 충주시와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을 좀 위해서 1,600억대 규모의 증설 협약을 좀 맺었었는데요. 증설로 인해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뭐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패키징, 특히나 이제 칩넷 패키징 공급 기업으로 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 2023년도에는 과기부가 주관한 칩넷 관련 국제 과제에서도 네페스가 핵심 참여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AI 반도체 국산화랑 또 칩넷 기술 상용화를 현재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외에도 당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한 이력도 있고요. 당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밀도 저전력 패키징 기술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수준의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반으로
칩넷 패키징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가면서 미래 성장 기대가 좀 높은 종목이고요. 당사가 보유한 기술들과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향상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위도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2위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2위는 GST라는 종목이고요. GST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액침 냉각 기술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설명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내가 만약 액침 냉각에서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을 좀 시작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스템 시제품을 좀 선보인 적이 있고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게 이상형 형태의 액침 냉각 기술을 또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서 결국에 액침 냉각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미 메이저 기업들과 협력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 실증이라든지 상용화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또 향후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당사의 액침 냉각 기술 수요가 좀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진다라고 하면 당사의 밸류업 역시 당연히 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맞춰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네, 탑2로는 GST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최서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서우 자문님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첫 번째 마스터픽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오늘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원전과 에너지 효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마스터픽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개 테마와 모두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네페스라든지 뭐 GST 요 종목 대비해서 가장 빠른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모멘텀 역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특히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뭘 좀 이제 부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뭐 자동화 그리고 전력 인프라 뭐 신재생이라든지 스마트 에너지 등의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배전반이나 이제 차단기, 스위치 기어 등의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좀 핵심 카우 역할을 좀 해주면서 또 동시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이라든지 이제 SMR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전력기기들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당사는 이제 AI를 활용한 전력 관리 솔루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전의 전력 관리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기술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과 MOU를 또 체결을 해서 SMR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협력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SMR 활용을 이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야 전략기기 사업에서 이미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의 초전도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전력을 또 낮은 전압으로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는 전력망의 전력 손실을 좀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를 하고 있고요. 변전소 건설이라든지 유지 비용에도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U자형 고속도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저 손정망 구축에는 뭐 당연히 좀 고전압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가 좀 필수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현재 시장 트렌드랑 너무나 잘 맞고 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요 마스터픽 리포트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워서 대응하시기 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만든 신호 검색식에 종목들 포착되는 모습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DCF 기법을 활용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좀 다양한 기법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최사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